60대 초반의 두 남자가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함께 일했던 동기였습니다. 같은 시기에 은퇴했고 비슷한 퇴직금을 받았고 둘 다 노후 자금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매일 아침 등산을 하고 오후에는 수영을 하고 주말에는 손주들과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여행도 자주 다니고 봉사활동도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며 살았습니다. 얼굴에는 생기가 넘쳤고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다른 한 사람은 벤치에 앉아있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숨이 가빴고 무릎이 아팠고 조금만 걸어도 피곤했습니다. 병원을 달고 살았고 약봉지를 들고 다녔고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주들과 놀아주고 싶어도 체력이 따라주지 않았고 여행을 가고 싶어도 몸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돈이 아니었습니다. 둘 다 충분한 노후 자금이 있었습니다.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둘 다 가족과 친구가 있었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건강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젊은 시절부터 건강을 관리했고 다른 사람은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며 소홀히 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이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건강을 미루고 계신가요? 나중에 관리하면 되지, 아직은 괜찮아 하며 방치하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많은 중년분들이 뼈저리게 공감하실 내용입니다. 중년의 삶에서 생각보다 건강은 매우 중요합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이 내용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50대 후반의 박 씨는 평생을 일에만 매달려 살았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고 주말도 없었고 휴가도 제대로 쓰지 않았습니다. 운동할 시간은 없었고 식사는 대충 때웠고 술과 담배로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이상 신호가 나와도 무시했습니다. 바빠서 괜찮을 거라고 나중에 보자고 미뤘습니다. 박 씨는 성공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랐고 돈도 많이 벌었고 노후 자금도 충분히 모았습니다. 은퇴하면 하고 싶은 것이 많았습니다. 세계 여행도 하고 골프도 치고 취미 생활도 하며 여생을 즐기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건강은 은퇴하고 나서 관리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은퇴하자마자 박 씨는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평생 방치했던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결국 터진 것입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한쪽 팔다리야 마비가 왔고 말도 어눌해졌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았지만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박 씨가 꿈꾸던 은퇴 후 삶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여행은커녕 집 밖을 나가는 것도 힘들었고 골프는커녕 산책도 어려웠고 취미생활은커녕 일상생활도 버거웠습니다. 돈은 많았지만 쓸 곳은 병원비뿐이었습니다. 박 씨는 병상에 누워 후회했습니다. 왜 그때 건강검진 결과를 무시했을까? 왜 건강을 당연하게 여겼을까? 박 씨의 친구는 같은 시기에 은퇴했지만 활기차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바빠도 운동 시간을 냈고 건강검진을 빠뜨리지 않았고 이상이 있으면 바로 치료받았습니다. 은퇴 후 지금 세계 여행을 다니며 인생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부러웠습니다. 돈은 비슷하게 모았는데 건강 하나 차이로 삶이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진실이 드러납니다. 건강은 모든 것의 기본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좋은 사람이 곁에 있어도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건강은 젊을 때는 당연한 것 같지만 나이 들면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중년일 때 관리하지 않으면 노년에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60대 초반의 김 씨는 당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식단 조절과 운동을 강조했습니다. 약도 꾸준히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귀찮았습니다. 먹고 싶은 것을 참는 것도 싫었고 운동하는 것도 귀찮았고 약 먹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으니 괜찮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면서 김 씨의 상태는 악화되었습니다. 합병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나빠졌고 신장 기능이 떨어졌고 발에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의사는 경고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실명할 수도 있고 투석을 받아야 할 수도 있고 발을 절단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김 씨는 그제야 겁이 났습니다. 뒤늦게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을 시작했고 약을 꼬박꼬박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진행된 합병증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시력은 많이 나빠졌고 신장 기능은 회복되지 않았고 발 감각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후회했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관리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김 씨의 동생은 같은 시기에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철저하게 관리했습니다. 식단을 바꿨고 매일 운동했고 약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았고 혈당을 체크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합병증 없이 건강하게 지나고 있습니다. 김 씨는 동생이 부러웠습니다. 같은 병인데 관리 하나 차이로 이렇게 결과가 다를 줄은 몰랐습니다. 두 번째 진실입니다. 건강은 관리입니다. 병이 생겼을 때 제대로 관리하면 악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방치하면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중년 이후에는 대부분 만성질환을 하나씩 갖고 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입니다. 관리 여부가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50대 중반의 이 씨는 무릎이 아팠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통증이 왔습니다. 의사는 체중을 줄이고 근육을 키우라고 했습니다. 지금 관리하면 나을 수 있지만 방치하면 나중에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넘겼습니다. 체중 감량은 힘들었고 운동은 귀찮았습니다. 진통제만 먹고 버텼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무릎은 더 나빠졌습니다. 걷는 것조차 힘들어졌고 결국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수술 후 재활이 힘들었습니다. 몇 달 동안 고생했고 비용도 많이 들었고 무엇보다 시간을 잃었습니다. 수술 전에 관리했더라면 수술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후회가 컸습니다. 이 씨는 깨달았습니다. 작은 통증을 무시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씨의 친구는 비슷한 무릎 통증이 있었지만 의사 말을 따랐습니다. 체중을 줄였고 근력 운동을 했고 정기적으로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무릎이 완전히 좋아진 것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은 없습니다. 수술 없이 관리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이 씨는 친구가 부러웠습니다. 비슷한 무릎 통증인데 관리 하나 차이로 이렇게 결과가 다를 줄은 몰랐습니다. 세 번째 진실입니다. 작은 신호를 무시하면 큰 병이 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통증, 불편함, 이상 증상은 모두 경고입니다. 초기에 대응하면 간단히 해결되지만 방치하면 큰 수술이나 치료가 필요합니다. 중년일 때는 작은 신호에도 민감해야 합니다. 60대 후반의 최 씨는 건강했습니다. 병원 갈 일이 거의 없었고 약도 먹지 않았고 체력도 좋았습니다. 비결이 뭐냐고 물으면 최 씨는 말했습니다. 젊을 때부터 꾸준히 운동했다고, 식습관을 잘 지켰다고, 정기검진을 빠뜨리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최 씨는 40대부터 건강관리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조깅을 했고 주말에는 등산을 했습니다. 술과 담배를 끊었고 식사도 규칙적으로 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나오면 바로 치료받았습니다. 20년 넘게 그렇게 살았더니 지금 건강한 60대가 되었습니다. 동갑내기 친구들은 대부분 이곳저곳 아픈데 최 씨는 건강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었고 여행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고 손주들과도 활발히 놀아줄 수 있었습니다. 최 씨는 만족했습니다. 젊을 때 건강에 투자한 것이 지금 최고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부러워했습니다. 자신들은 젊을 때 건강을 소홀히 했는데 최 씨는 꾸준히 관리했다는 차이였습니다. 20년의 차이가 지금 이렇게 큰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친구들은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네 번째 진실입니다. 건강은 투자입니다. 젊을 때 투자한 건강은 나이 들어 큰 자산이 됩니다. 운동, 식습관, 정기검진 이런 것들이 귀찮고 시간이 걸리지만 나중을 위한 투자입니다. 20년, 30년 후를 생각하며 오늘 건강에 투자해야 합니다. 70대 초반의 정 씨는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초기였지만 가족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 씨는 평생 머리를 쓰지 않고 살았습니다. 은퇴 후에는 집에만 있었고 텔레비전만 봤고 사람도 만나지 않았고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뇌를 쓰지 않으니 뇌가 퇴화한 것입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치매는 완치되지 않지만 진행을 늦출 수는 있다고, 지금부터라도 뇌를 활발히 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씨는 뒤늦게 노력했습니다. 책을 읽고 퍼즐을 풀고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진행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정 씨의 친구는 같은 나이인데도 정신이 또렷했습니다. 그 친구는 은퇴 후에도 계속 배웠습니다. 외국어를 공부하고 악기를 배우고 봉사활동을 하고 사람들과 활발히 교류했습니다. 뇌를 계속 자극했기 때문에 치매 위험이 낮았습니다. 정 씨는 후회했습니다. 진작 뇌를 써야 했는데 말입니다. 다섯 번째 진실입니다. 건강은 몸만이 아니라 뇌도 포함됩니다.
중년 이후에는 치매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뇌를 쓰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계속 배우고 생각하고 사람과 교류해야 뇌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건강은 모든 것의 기본이고 관리가 중요하고 작은 신호를 무시하면 안 되고 투자해야 하고 뇌 건강도 챙겨야 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쓸 수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만날 수 없습니다. 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습니다. 건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십시오. 매일 30분씩 걷기, 과식하지 않기, 정기검진 받기, 약 꼬박꼬박 먹기, 스트레스 관리하기,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시작하면 10년 후가 달라집니다. 오늘 걷기 시작하면